헌무편 19장은 우리나라 대부 공승문자가 나옵니다. 춘추시대 귀족 정치가의 한 사람인데, 이 춘추시대 귀족 정치는 대개 자기 가문 사람이나 그런 사람만 챙기고 자기 신하를 마구 억누르는, 그리고 자기 공만 독점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 바로 춘추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공승문자라는 사람은 그의 가신인 이 그의 가신을 인정하고 그의 가신을 유능한 부하로서의 자질을 인정하고 자기와 함께 승진하며 공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공자는 매우 높게 평가했던 장이 바로 헌문편 19장입니다. 자, 그거를 기초로 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승문자 치신 대부선 여문자 동승제공. 간단하죠. 공승문자라는 사람이 공승문자의 신하, 이제 자기가 추천해서 대부가 됐으니까 아주 높여줬어요. 대부, 선, 같은 사람이죠. 공승문자의 신하가 선이고 대부가 선이니까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 문자, 공승문자와 함께 같이 공승문자와 같게 승했다는, 추천하다 이런 얘기, 승은 천거하다, 함께 올라가다 이런 얘기. 어디에? 제공으로. 제공은 공의 반열이죠. 그러니까 아주 조정의 상의 귀족층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바로 여기까지가 주어져. 선이 주어져, 선. 사람이죠. 이 누구냐? 선은 바로 공승문자 신하죠. 아주 안 좋게 말하면 모습이 공승문자의 신하. 이게 같이 올라갔으니까 대부라는 반열을 올렸는데 대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어는 바로 선이요, 선. 선이 천거됐다, 즉 올라갔다, 신하가 되었다. 무엇으로? 제공으로. 제공은 공의 반열이죠. 조정의 상의 계층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주어고 이게 주어죠. 이게 수로, 이게 목적. 그러니까 선이 제후 반열에 올라갔다. 이걸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수식한 그 내용들인데, 그게 뭐냐? 공승문자라는 사람이죠. 공승문자의 신하, 대부인 선. 이 사람이 문자, 공승문자와 함께, 함께 제후의 반열에 추천되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공승문자가 자신의 신하 선을 자기와 함께 공경의 반열로 천거했다. 그러니까 조정의 신하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장은 길어도 간단하죠. 주, 술, 목. 나머지는 이것들을 설명한 부사구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인 이 선을 끌어올려서 자신과 함께 같은 수준의 제후가 되도록 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모습과 같은 그 반열이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공자는 매우 높이 평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자문치, 지는 의사실이죠. 공승문자가 선을 제후의 반열에 올려주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말하기를 하이 의무냐, 가히 가히 뭐뭐 할 만하다. 의문, 문이라고 할 만하다. 응? 가히 문이라고 불릴 만하다. 이 문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문이 그냥 단순한 학문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은 그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은 바로 예를 안다 이런 얘기죠. 인재를 존중한다. 자기 부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신하지만 아주 뛰어난 선을 대구관열에 올려놨다는 것은 그만큼 인재를 존중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덕으로 사람을 쓰는 것이죠. 그냥 개인 감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 부하를 대구관열에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조직을 조화롭게 만들었다는 그런 점. 즉 문화적 덕치의 리더십, 이걸 발휘한 게 바로 공승문자죠. 그래서 공자는 아주 이 문이라는 시호를 준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오늘날 조직에서도 아주 드문 덕목이죠. 왜? 대부분의 나쁜 지도자들, 나쁜 리더들은 부하의 곡을 가로채고 실력자를 아주 견제하죠. 조금만 자기와 같은 반열에 오르고 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를 그냥 견제하죠. 그리고 오직 자기만 승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공승문자와 같은 그런 형의 그 지도자, 현대에도 이런 지도자는 아주 드물지만 유능한 부하를 키우고 함께 성장하고 공을 나누지요. 그래서 공자는 공승문자의 문이라 문, 시오문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공자는 훌륭한 사람은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끌어올리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지요. 공승문자는 자기 신하를 자신과 함께 높은 지위에 올려 인재를 포용했기에 공자는 이를 문이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헌문 20장은 우리나라 연고, 우영공. 우영공은 여러 번 나왔죠. 우리나라 군주로서 노노와 사마천 사기에서 대체로 우영공은 사치를 좋아하고 정치적 우유부단하고 여자 문제, 특히 자기 그 부인인 남자, 여러 번 얘기했죠. 축탁의 애인 남자죠. 남자. 그래서 여자 문제, 도덕적 권의 부족 등으로 아주 사기와 논어에서 아주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영공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우리 영공이 어리석고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강자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국왕이 무능하고 유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왜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가운전이라는 것은 왕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즉 유능한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들이 떠받치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떠받치는 세 사람의 예를 들었죠. 중수거의 애교, 빈객을 다스린다는 중수거의 애교, 축타, 남자의 자기 그 의령공 부인인 남자의 애인이죠. 축탁의 종료를 다스리는 것. 즉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것이 정치 행위의 가장 큰 것이었죠. 그래서 도노에서도 하기 싫게 배우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것을 엮었죠. 그래서 이 종료 의례나 내치인데 이거는 축타가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손각의 군사 이렇게 세 사람이 의령공의 위나라의 행정을 잘 맡아서 이렇게 국가를 지탱했기 때문에 위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았다. 즉 위령공 같이 무능한 지도자라도 이런 유능한 시스템이 있으면은 나라가 버틴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헌문편 20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차원, 공자는 말했다. 이게 주술, 뭘, 그만큼 목적어죠. 주술목, 공자는 말했다. 위령공이 무도, 위령공의 도가 없어. 무도는 바로 정치가 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를 읽고 군주의 덕이 없다. 위령공의 정치의 무능력 그리고 덕이 없음을 공자는 이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는 위령공의 무도함을 얘기했어요. 이러자 강자는 말하기를 부여시 부는 이때 if요 만약 여시 만일 여시 그것과 같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위령공이 무도하고 정치가 바르지 않다면 어찌해서 그 나라가 불상 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자가 공자의 위령공의 무도함을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위령공이 무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는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했죠. 여기서 공자왈 이렇게 공자왈을 쓰는 거는 이렇게 실권자, 개강자, 춘추시대의 노나라의 아주 강자죠.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는 공자 자왈로 안 하고 예의상 공자왈로 해줬죠.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죠. 중수, 취빈객, 중수고는 노나라, 우리나라 대부죠. 우리나라 중수고가
치빈객, 빈객을 잘 다스렸다. 빈객이라는 것은 바로 애국 사신을 얘기하죠. 애국 사신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는 바로 제국의 손님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외교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중수권은 외교 업무를 담당해서 외교 사절들을 잘 다스렸고, 그 다음에 축타, 자기 부인 남작의 애인 충타는 시종묘, 종묘는 바로 조상 제사나 국가 의례나 예제 질서죠. 즉 국가 재래 문화 질서를 담당하는 축타가 이것을 잘 모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왕순과는 치군여, 군여는 바로 군사조직이죠. 국방력. 그러니까 왕순과는 군대를 잘 다스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여심 이와 같으니 어찌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중수거나 축타나 왕순가, 이들이 바로 중수거는 바로 애교 업무를, 축타는 바로 조상제사나 국가의례나 여러 예의 질서를, 왕순가는 바로 군사를 담당해서 이렇게 유능하게 잘 세 사람이 다스리는데, 이와 같은데 어찌해서 나라가 망하겠느냐 이런 얘기. 이렇게 공자는 대답을 했죠. 즉 유능한 신하들이 버티고 있어서 쉽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헌유편 21장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앞뒤를 살펴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문은 공자는 말했죠. 기언치 부작 즉 위지야 난. 간단하죠. 자, 중국어는 반드시 그 문자나 이거를 앞뒤 문장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국의 단어는 바로 타품사 다기능,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는 이 사서성경 해석이 많이 진전될 겁니다. 타품사 다기능, 여러 품사도 각자고 기능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이 문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자왈, 공자는 말했죠. 기원치 구작. 그 사람은 이러지.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어떤 사람, 가정적 지시적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말하는 내용, 지는 말하는 내용이죠. 관계대명사니까, 지시대명사니까. 어떤 내용을 말할 때 이러니.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그거는 그 다음 것을 봐야 이 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부작이다. 이 작은 잘 안 쓰는 아주 고운데, 부끄러워하다 이런 얘기. 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그 지는 어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 이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한다. 이 말의 내용이 함부로는 거죠.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끄러운 것은 말을 함부로 해요. 실속 없고 허튼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즉 그가 말한 것이 실속 없고 헛된 소리로 함부로 말을 하면은 부끄럽지 않느냐, 부끄럽다 이런 얘기죠.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실속 없는 헛된 소리를 함부로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 그러면 의지, 그 실속 없고 헛된 소리 이런 소리를 한 그 말은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어는 간단하지만 앞뒤를 잘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우지 않은 말을 않으려면은 즉 기언치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얘기죠. 말을 함부로 해서 부끄러웠지 않다면은 이런 얘기죠. 그 말의 내용이 바로 실속 없고 헛된 소리 이런 거를 함부로 말을 하고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즉 그 말을 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하는 말이 헛된 소리라고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실행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즉 이 말은 공자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는 사람, 과장되게 공약하는 그런 그 사람, 도덕적 언사를 남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작 실천을 못하는, 실천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도 현대적으로 적용하려면 오늘날에도 매우 현실적인 얘기죠. 정치인이 과장된 공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과장된 그런 공약 같은 것을 하고도 아주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아주 당연한 것처럼. 또 기업에서는 허울 좋은 슬로건이라든가 실속 없는 도덕적 훈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때 이런 것을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러면은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속 없고 아주 그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말에 대한 실행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